이승만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남북 분단의 문제가 미국의 책임 있는 만큼 한국군 편성과 국내 치안이 확보될 때까지 철군을 연기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국내 사정은 달랐다. 주요 언론들과 정치단체들은 한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 외국 군대에 조속한 철수를 요구했다. 국회에선 미소 당국 철수를 급히 실천하도록 유엔에 요청하자는 긴급 동의안이 제출되기도 했다. 미군은 정부 수립 한 달 뒤 철수를 시작했다. 미국과 소련이 이제 이 한반도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를 가지고 미소 공동위원회를 만들어서 38선을 긋고 서로 논의를 할 때 벌써 이승만 대통령이 이건 안 될 거다는 걸 진절했습니다. 소련이 어떻게 남한을 적하려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미국에다가 얘기하고 직접 가서 설명도 하고 했지만은 그 당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소련을 잘 몰랐습니다. 또 공산당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이 어지러운 정국하에 국민은 보릿고개를 넘기기도 벅찼다. 지리적으로 남한은 농업에 치중돼 있었다. 그 결과 남한에는 비료 공장 하나 없었다. 그저 약간의 경공업이 있었을 뿐이었고 전력마저 북쪽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통전을 중단하고 산업시설을 마비시켰다. 당시 북한에는 우리나라 석탄 매장량의 71%, 비료공장, 제련소 등 금속공업 생산이 83%, 광업자원 70%라는 유리한 산업자원이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북괴는 남한에서는 생각도 못한 박격포, 따발총 하나를 이렇게 생산해내고 있었다. 그러한 정세 속에 우리의 국방력은 어떠했는가? 여기 서해안을 낀 38선 인근 옹진반도의 향토 방위대의 모습이 당시 국방력을 잘 상징해준다. 무기가 없어 향토 방위군 성격을 띤 죽창부대가 활동할 정도로 열악했다. 친규 군대라 할지라도 일본군이 남기고 간 구식 소총과 바주카포 그리고 비행기 22대가 고작이었다. 북괴는 지원 형식 보병을 강제 모병제로 바꾸고 18세에서 30세까지 인민군으로 끌어갔다. 소련은 1948년 12월 북한에서 철수하고 이듬해 정월 특별군사사절단을 평양에 파견했다. 이들은 18개월 내에 북괴군의 전쟁 수행 능력을 양성할 사명을 띠고 온 것이다. 공산당 특유의 조직과 강제력을 동원한 김일성의 남침 준비는 치밀했다. 김일성은 중공과도 상호 방위조약을 맺어 남침에 대비한 공동전선을 구축해놨다. 특히 김일성은 만주에서 오랜 전투 경험을 쌓은 중공군 소속 팔로군 중 2만 명의 한인계 경력을 북한으로 데려왔는데 이들이 남침의 주력 부대로 편성됐다. 김일성은 모스크바에 가서 겉으로는 조소 경제문화협정이라는 것을 맺고 비밀리에 무기 반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군사비밀협정을 맺었다. 1950년에 접어들어 북괴의 남침 준비는 완료됐다. 1950년 신년사에서 김일성은 작년에 우리는 조국 통일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금년에는 반드시 조국 통일을 위한 해가 되기를 다짐한다고 말했다. 미 국무장관이었던 딘 애치슨이 미국의 동북아시아에 대한 극동 방위선을 발표했다. 그 선안에 한국은 없었다. 알라스카에서 알류산 열도를 거쳐가지고 일본 열도, 그 다음에 유후,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이 선이 미국에게 아주 기묘한 이익을 보장하는 선이다 하고 주장했습니다. 그 선 밖에 있는 대만과 남한이 이제 빠진 거죠. 그렇게 해서 남한이 자연스럽게 공산주의 세력에게 점령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냥 한국을, 대한민국을 버린 게 아니고 침공하라고 초대를 한 겁니다.
6.25 발발 한 달 전 남한은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전 국민이 들떠 있었고 정부는 6월 22일에 군의 비상경계를 해제하고 전 병력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장병들에게 15일간의 모내기 돕기 휴가를 주어 고향에 내려보냈다. 군 내부에 남노당이 살아있었다는 증거다. 소련제 T-34형 탱크를 앞세운 북괴군은 38선 전역에서 지었다. 전쟁으로 인하여 파괴된 서울의 목숨, 그들을 저지시키기 위해 특화했었던 다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파죽지세로 내려온 북한군은 서울을 점령하고 잠시 공세를 멈춘다. 남한의 공산 세력들이 박헌영의 말대로 일제히 봉기할 것이라 기대하고 3일간 기다렸다는 평가가 유력한 설이다. 한강 방위선이 무너지자 수원 이남으로 피난민은 몰려들었다. 무조건 남으로만 발길을 재촉하는 것이다. 북한의 남침을 유엔에서는 침략 행위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에 지원을 시작한다. 육군을 포함한 해군, 공군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메가더 장군은 곧이어 사령관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 전세는 한 달여 만에 최후의 저지선인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렸다. 동서 80km, 남북 160km에 지나지 않는 실록보달 끝없는 땅덩어리만을 유지한 채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한 이 전투는 곧 조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호비였습니다. 힘든 상황이었지만 우리 군은 필사적으로 최후의 방어선인 영남 교두보를 지켜냈었다. 당시 다부동 전투동을 지휘하며 낙동강 전선을 훌륭하게 지켜낸 백선엽 장군. 많은 수의 피난민들 또한 부산에 있었고 이승만 대통령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방문했었다. 9월 15일 역사적인 상륙작전이 시작돼 그날따라 유난히 흐린 날씨였다. 인천 상륙작전에는 우리의 해병대와 육군 제17연대가 참가해 인천 지역에는 북괴군 2,000명이 한사코 버티었으나 9월 16일 새벽 인천의 주요 지점은 아군이 모두 점령했다.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친 아군은 서울로 향했고 낙동강 전선의 아군들도 교두보를 뚫고 북쪽으로 전진했다. 파죽지세로 국군과 유엔군은 북진했다. 서울 탈환 작전이 지체 없이 진행됐다. 9월 28일 국군이 서울을 수복한 후 38선 너머로 진격을 하여 10월에 평양에 입성하게 된다. 북한 주민들의 환영은 감격적이었다. 해방 이후 공산 독재 밑에 신음하다 3년 만에 맞는 자유의 순간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테러 위협에도 불구하고 직접 평양을 방문해 시민들에게 통일의 희망을 안겨줬다. 평양시청 앞 광장에선 10만 군중이 열렬히 그를 환영했다. 함흥에서의 수복 환영 대회에는 이승만 대통령도 참석했다.
극심한 핍박을 받던 북한의 크리스천들에게는 그 어떤 순간보다 감격스러웠다. 마음 놓고 하나님께 머리 숙였다.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 유엔군과 한국군은 평양과 원산을 거쳐 백두산 방향으로 전진했다. 백두산 방향의 해산진으로 가는 유엔군은 겨울에 순천을 거쳤고, 국군은 추위 속에서도 외투를 갈아입을 틈도 없이 압록강을 향해 발길을 재촉했다. 한바람과 눈발을 무릅쓰고 중공군은 압록강 얼음판을 건너왔다. 중공군의 참전은 결정됐다. 대구는 무기의 빈약함을 인해 전술로 대신했다. 불개미처럼 일시에 떼지어 밀고 내려온 것이다. 후퇴하는 유엔군 대열을 바라보는 북한 주민들,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해 12월에 흥남부두. 흥남 주변의 사주 방어를 받으며 피난민들이 흥남부두로 몰려들었다. 3개월이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약속하에 노부모는 집에 남겨둔 채 젊은 사람들만 피난길에 나섰다. 당시 흥남에 몰려든 민간인 인파만으로 무려 15만 명에 달했다. 마침내 승선의 기회가 주어졌다. 피난민은 사력을 다해 배로 돌진해 갔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였다. 밟고 밟히며 자유를 찾아 배에 올랐다. 12월 24일 마지막 철수선이 부두를 떠날 때 부두엔 아직도 피난민이 구름대같이 있었다. 서로 쳐다보고 소리쳐 부르며 울음바다를 이루었다. 1951년 7월 10일 개성. 처음으로 휴전을 전제로 한 유엔 측과 북계 측의 접촉이 있었다. 당시에 유엔군 총사령관은 리츠웨이 장군이었다. 본격적인 휴전회담. 한국 측은 백선엽 장군, 유엔 측은 조이제도, 북계 측 대표는 남일이었다. 전쟁 1년 만에 북한이 휴전을 제의해왔다. 51년 7월 10일 개성에서 시작된 휴전회의는 27일까지 지속됐다. 이승만 대통령은 어떠한 휴전 제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북진 통일에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휴전 반대, 북진 통일을 외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이어졌다. 그도 그럴 것이 열악한 상황에서 미 특수부대에 소속된 한국군 대대가 북한군 1200여 명을 섬멸한 기적같은 적성리 전투, 중공군의 2월 공세를 성공적으로 격퇴한 지평리 전투까지 전선의 사기는 남한이 유리했다. 이 대통령은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 당선자 방안의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북진 통일에 협조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한미 두 정상은 서로의 의견을 꺾지 않았다. 이 무렵 미국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축출하고 유엔 군정 혹은 친미적인 신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는 비상계획이 수립된다. 작전명 에버레디. (1975년) 뉴욕 타임즈에 실리면서 국내외에 큰 충격을 가져다줬다. 당시 유엔 사령관의 승인까지 받은 계획이었다. 장에서 열린 6.25 발발 2주년 기념식.
이날 연설 중인 이승만 대통령 등 뒤에서 정체불명의 사나이가 권총을 발사했다. 그러나 권총은 불발됐고 괴한은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 사건은 그 후 정가에 커다란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우리 육군 승무부대에서는 대통령 암살 음모를 미연에 적발, 일상 9명을 일망타진했습니다. 이자들은 북한 괴뢰와 야하볼북한 도성항의 지령을 받아 가공가중하게도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암살을 획책한 자들입니다. 각종 무기, 탄약, 비밀 문서 등 일체의 증거물도 압수되었습니다. 휴전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입장 차이로 팽팽한 갈등과 긴장은 계속됐다. 53년 6월 8일 판문점 휴전회담에서 포로 송환 협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 애국동포를 차마 북한으로 돌려보낼 수 없었다. 고민 끝에 그는 비밀리에 전국 포로 수용소의 문을 일제히 열어 이들을 탈출시킨다. 우리가 반공포로 석방 얘기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반공포로 석방으로 풀려난 분들이 전부 다 대부분 남한 출신 의용군인들입니다. 남한에서 징집된 남한 사람들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2만 7천명이 탈출했어요. 그러니까 세계가 경악했죠. 이렇게 석방된 애국 포로들은 조국 통일을 결의하며 국군에 지원했고 이 대통령은 이들과 함께 다시 한번 북진 통일을 꿈꿨다. 그 반공포로 석방은 그 신문에 나가자마자 전 세계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윈스턴 처칠 그 영국 수상은 그 면도를 하다가 면도기까지 떨어질 정도로 깜짝 놀랐다고 하는 대사건이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세계를 놀라게 한 장면이 또 하나 있었다. 바로 피난학교다. 잿더미로 변해버린 폐허 위에서도 배움을 향한 국민의 갈증은 끊임이 없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100년 대계를 그리며 무상교육을 실시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국가가 책임진다. 그 전까지 교육은 부모의 선택이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때부터 교육의 권리는 모든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 헌법에 규정했다. 국민의 절반은 문맹이었습니다. 이 문맹 국민을 1959년, 60년이 되면 문맹률이 10%로 낮아질 정도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낮에 는 밭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는 학교에 모아가지고 국민학교를 열어서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교육혁명에 국가재정의 상당 부분을 투하했습니다. 반공포로 석방에 있은 지 한 달 뒤 미국과 UN 그리고 북한과 중국이 휴전협정을 체결한다. 그 휴전협정서에 남한 정부의 서명은 없었다. 전쟁이 남긴 상흔은 우리 사회에 깊은 후유증을 남겼다. 3년 동안 이어진 전쟁으로 민간인 사망자가 약 300만 명으로 추정되고 부모 형제를 잃어버린 전쟁 고아가 1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 민족사적 비극을 딛고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다짐한다. 우리나라 방위를 위해 외국과 맺은 군사동맹,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된다. 이는 최초이며 지금까지도 유일한
동맹조약이다. 그리고 지난 70년 동안 주한미군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승만 대통령과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주도해서 맺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동아시아에서 최고의 그 걸작 외교 작품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약을 미국이 맺은 나라는 그 영국과 필리핀뿐이었고 우리나라가 세 번째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일시적 그 기간의 조약이 아니고 영구히 유효한 조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후에 미국이 대대적인 식량 원조를 해줘서 우리 국가가 국방비 절약과 또 그 식량에 대한 확보가 돼 있어서 안심하고 오로지 산업화와 경제 발전에 매진을 할 수 있어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유례없는 경제의 기적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1953년 1월 자유중국을 방문하고 본토 수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장기석 총통과 중국 국민들을 격려했다. 그는 입법원에서 있었던 연설을 통해서 공산주의자들의 야망을 분쇄하기 위해서 한국이 수행하고 있는 멸공승전의 의의를 설명하고 이를 위한 자유중국과의 협력을 역설했다. 자유월남을 방문하고 국토양단의 공동운명을 지닌 양국의 친선을 한층 굳게 했다. 월남 지도자들은 세계의 영웅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하면서 동지적인 유대 강화를 다짐했다. 1954년 7월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의 초청을 받고 워싱턴을 방문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부처는 전 미국 국민을 대신해서 정중히 그를 맞이했다. 한국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미국이 도와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미국 상하이양원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하고 철저한 반공주의자로 세계에 널리 알려졌던 그를 맞이하는 전 미국 국민들은 열렬히 그를 환영했다. 그러나 그에게는 독재자라는 낙인이 찍혀졌다. 정치는 아직 갈 길이 멀었다. 해방 전국부터 이어진 여야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3.15 대선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순간으로 기록된다. 바로 부정선거였다. 335 짝을 지어 공개 투표를 하는가 하면 쓰레기장에서 버려진 투표함이 발견되는 등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가 파괴됐다. 투표 당일 마산에서부터 시작된 부정선거 규탄 시위는 마침내 4.19 혁명으로 확대되어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 도시로 번졌다. 1960년 4.19 당시에는 제가 나이가 22살이었습니다. 그때 사실 이승만 박사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다만 부정선거를 해갖고 권력을 연장하려고 한다. 그런 사람들과는 우리가 싸워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정의감 때문에 4.19 혁명에 제가 앞장을 섰습니다. 그때 참 정의감에 불타서 이승만 박사를 반대하는 시위에 앞장을 섰었어요. 시위의 중심 세력은 다름 아닌 학생들이었다. 그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외치며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벌였다. 과연 이승만 대통령이 3.15 부정선거 공작 음모에 가담했던가? 그걸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이승만 박사는 자기와 러닝 라이벌이었던 조병욱 박사가 선거 며칠 남겨놓고 월탈이 육군명을 해서 암으로 사망하신 바람에 자기는 무투표 당선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통령 선거에는 각별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의 나이는 85세 고령이었다. 자유당 정권은 유사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기붕 후보가 반드시 부통령에 당선돼야 했다. 하지만 확신이 없었다. 4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추궁한다.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제일 믿었던 게 내무장관이고 국방장관인데 그 두 분까지도 같이 말을 맞추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4월 12일 국무회의 끝나고 나서 너무 그 부안해독에서 사회를 혼란케 하지 말라고는 그 시국에 전혀 맞지 않는 담화문을 발표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데모에 기름을 부은 줄이 돼가지고 더 크게 확산되었던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서울대학병원으로 부상당한 학생들을 위문했다. 그는 아주 침통한 표정이었다. 그리고 불의에 맞선 학생들의 용기를 자랑스러워했다고 전해진다. 이것이 바로 대통령 이승만의 마지막 공식 모습이었다. 시대적 책임을 지고 자진하야 후 이화장으로 돌아가는 길. 많은 국민들이 자연인이 된 그의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봤다. 나는 무엇이든지 국민이 원하는 것만 알면 민의를 따라서 하고자 한 것이며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김구 선생은 높이 평가하고 이승만은 별로 평가하지 않았다. 이런 인식들이 퍼져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첫째로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때 박정희는 분명히 남로당원으로서 군 최고재판소에서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무대의 이승만의 배려로 결국 박정희는 사형을 면하고 군에서 제대를 하고 문관으로 이제 근무를 하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인연은 박정희가 6.25 전쟁을 통해서 다시 현역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현역으로 복귀를 해서 너무나 탁월한 업적에 의해서 장군으로 진급을 해야 되는데 그 경력에 남로당 경력이 나와버린 겁니다. 남로당 간첩 경력이 나왔는데 어떻게 이것을 군에서 장군으로 진급시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때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배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장군으로 진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인연입니다. 1956년 엄청난 사태를 제5사단장 박정희는 겪게 됩니다. 대위를 포함해서 59명의 군인들이 눈사태에 파묻혀 죽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발생을 한 겁니다. 여러 정황을 살펴보고 보고를 받은 이승만 대통령은 이것은 천재이지 인재가 아니야. 가서 근무 잘해 해가지고 5사단장으로 복귀를 시켰다는 이 세 가지 놀라운 인연이 있었고 이 세 가지 인연을 어떻게 박정희가 잊어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랜 시일 동안 이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정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해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하옵건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1945년 해방동의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현대까지 오는 동안에 무수하게 변화가 심한 사회 역사를 겪고 지냈는데 개인의 감정으로 역사를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역사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까지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변한 그 역사 인식을 제가 갖고 있는 영화적 능력으로 많은 국민들한테 올바르게 전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영화를 만든